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눌림목 이 세 가지만 외우고 조건에 맞는 종목,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이 조건에 맞는 종목으로 접근해서 월천 달성 못하시면 조욕하셔도 됩니다 라는 파격적인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설명하지 않고 저의 디테일을 정확하게 정형화시켜 드리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 눌림목 매매는요, 눌림목만 전문적으로 하는 제 주위에 가장 잘하는 지인이 즐겨 쓰는 방법으로요, 초보자들도 손쉽게 접근해서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하는 이 세 가지 조건만 정확하게 외우시고요, 매매한다면 큰 손실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돌파처럼 화려한 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요,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니까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법보다 더 안정적인 편안한 눌림 기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요. 이게 눌림목 매매에서는 제가 봤을 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눌림목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눌림목 매매가 더 나은지, 본인께 더 나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요, 조건에 맞는 종목으로 수익을 잘 내셔서 꼭 월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외워달라고 하는 건 꼭 외워주세요. 주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N자형 눌림 패턴이거든요. N자형 패턴인 거 아시죠? 그쵸? 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주도주, 당일 주도주 세력주에서 특히 잘 나오는 이 N자형 파동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눌림목 방식인데요. 한번 볼게요. 뭘 외워주라고 하냐면요, 그냥 가장 기본형이에요, 이게. 그쵸? 이 N자형 가장 기본형이고, 아주 교과서대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돌파되고, 눌리고, 다시 돌파되고. 그쵸? 이게 가장 기본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좀 읽어가면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번에 이 상승 1파동 구간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쪼개보면요, 이 다양한 파동이 있어요. 이 안에 3파동.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거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3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번의 가격 조정 구간 있잖아요. 이 가격 조정요,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3파동이 존재해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외워달라고 하는 거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3번의 재상승 구간에도 여기 안에서도요, 이렇게 3파동이 보통 이렇게 존재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평소 때 이 N자형 파동 있잖아요. 요걸 대파 1파, 기준파동이라고 해요. 예. 1파동이 시작하는 기준파동을 이 1파라고 하고요. 그리고 2파, 그쵸? 2파, 그리고 3파. 1파, 2파, 3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자형 1파동, 2파동, 3파동. 오늘 공부할 거는요, 이 2파동이에요. 2파동. 그래서 이거는요, 좀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눌림이니까 이 2파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2파동을 외워주세요. 지금 말하는 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보통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쌍바닥 패턴으로 보통 보거든요. 이 소파동, 그러니까 이 2파동 눌림에 소파동 3개를 외워주세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왜 이걸 외워달라고 하는지. 그럼요,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 갖고 한번 일단 교과서적인 패턴을 설명드리고 최근 매매 내역 사례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최근에요, 이제 GS라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신지 아시죠? 해지 테마예요. 해지 테마가 뭐냐면요, 지수가 상승할 때,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곡물이 있고, 유가가 있고, 천연가스가 있고, 방산이 있어요. 이 섹터들이요, 보통 지수가 하락할 때 잘 가요. 잘 급등해요. 지수는 이렇게 상승할 때 오히려 떨어지고, 지수가 하락할 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해지 테마인데, 그 대표적으로 곡물과 유가와 방산과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야지만이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GSE라는 종목이요, 여기 보시면요, 오전장에 이렇게 시가갭이 올랐다가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1파동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기준파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보시면은 삼봉봉상 거래대금이 50억 이상 2번 터지죠. 50억 이상 2번 터진다. 이건 지금 좀 이따 외워달라고 할 텐데, 일단 50억 이상 2번 터지면서 의미 있는 매물대 구간을 돌파한다. 그럴 때 뭘 체크하냐면 여기서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초보들은요.
이게 대장주인지도 모르고 아직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GSA는 뭐 아시겠지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뭘 확인하냐면요. 이렇게 50억 이상 두 번 터질 때 재료를 체크하세요. 의미 있는 매물 때 재료를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1파동이 생긴 이유를요, 재료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림목을 공략할지 안 공략할지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뭐였냐면 이때가요. 유럽 천연가스 20% 급등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요. 이팔 전쟁 소식수 공급 부족 우려 영향 이슈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1파동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때 이 시장 흐름이요. 지수가 하락하면서 해지 테마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 유가 부분 있잖아요. 이 곡물, 유가, 방산, 천연가스가 이렇게 순환하는 흐름이었고 여기가 천연가스가 이때 움직이면서 부각을 받았던 거예요. 해치 테마 내에서도 순환이 나왔던 거고 그때 천연가스 1등으로 상승률이 가장 크게 나오는 종목이 GSE였거든요. 이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GSE가 순환할 수 있겠고 2파동 조정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강한 3파동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아시겠죠? 그럼요. 일단요. 재료를 체크하고 25억 이상 나왔어요. 그쵸? 25억 이상 나왔죠? 25억이 아니라 3분봉상 50억 이상 두 번 터진 것들을 우선 확인했어요. 바로 따라가는 거 아니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뭐예요? 재료를 체크하는 겁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50억 이상 두 번 터진 걸 확인하는 겁니다. 3분봉상.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료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오늘 시장 분위기에 맞는 재료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재료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시장 분위기가 양지수 하락세거든요. 그리고 해치테만 순환이 나왔기 때문에요. 오늘 시장 분위기에 맞는 재료가 맞습니다. 그쵸? 그렇다면요. 두 번째 확인하는 게 재료 체크가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는 재료 맞죠? 그리고 세 번째가요. 이 종목 하나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상승하는지 봐주는 거예요. GSE, 중앙에너비스, 등등등 있겠죠? 대성에너지, 천연가스 관련된 주식들이. 그쵸? 이걸 다 봐준 다음에 집단으로 형성하는 모습들을 체크를 해줘요. 이게 예를 들면 10% 상승한다? 그럼 다른 거 8%, 다른 거 3%. 그래서 뭘 확인하냐면요. 상승률이 이게 1위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상승률이 1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죠? 그러면은요. 눌림을 공략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대장주라는 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눌림을 어떻게 공략하는지는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밑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 사례로, 최근 사례로.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 주도주 패턴은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똑같이 지금 몇 년 동안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요. 최근에요. 비만 치료제가 강했어요. 저 시장 분위기에 맞는 그런 테마입니다. 첫 번째, 거래대금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거 외워주세요. 일자 파동이 나왔어요. 제넥신을 사례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1차 파동이 나왔어요. 그쵸? 그럴 때 이제 3분봉상은 50억이 제가 밑에 걸로 설명하고 싶은데 일단 1분봉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건 3분봉으로 설명드렸는데 1분봉으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N자형 1차 파동시 1분봉입니다. 이거 N자 1차 파동시요. 25억 이상 두 번 이상 나오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억은요. 이 검은색이에요. 그쵸? 25억 두 번 이상 나오죠? 그쵸? 나오죠? 3분봉상은 50억이에요. 위에 여기 보시면 이건데 이제 3분봉도 밑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1분봉상 25억 두 번 터졌어요. 확인됐어요. 그러면은 뭘 두 번째로 확인하냐면요. 재료를 체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쵸? 상승 이유를 찾는 거예요. 거래대금을 일단 유입되는 거 확인해 준 다음에요. 오늘 시장 분위기에 맞는 재료가 나왔는지, 그러면 당일 시장 분위기에 맞는 신규 재료인지, 신규 재료면 베스트예요. 아니면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인지. 이게 전일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이게 전일 상한가를 간 이유가 이거예요. 중국 기술 이전으로 20조 시장 진출 청신호 이슈 부각이 됐어요. 비만 치료제 강세 및 순환 속이요. 이제 제넥신이 가기 전에 한국파마라는 종목이 먼저 상한가 갔는데 5장에 제넥신이 또 순환하면서 상한가 갔거든요. 전날. 그래서 이 전날에 그 재료가요. 오늘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일 있는 재료가요. 오늘 그 연속성이 있는 재료로서 오늘 상승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단발성 재료가 아니라 보통요. 이슈가 이렇게 전일 상한가 이슈가 났죠. 그리고 오늘 재부각이 되면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라고 하거든요. 특별한 재료가 없더라도 시장 화두에 맞는, 시장 분위기에 맞는 그런 재료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두 번째라고 속하시면 됩니다. 신규 재료가 나오진 않았지만요. 기존에 좀 있던 재료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상승의 명분이 될 수 있어요.
신규 재료가 돋치면 두 번째 확인했습니다. 상승 이유. 그럼 세 번째 뭔가요? 대장주 여부.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제넥신이 상승했을 때요. 다른 종목들도 막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만 치료제들도. 근데 이게 가장 상승률이 컸어요. 제넥신 그 한국파마도 이제 오늘 한국파마가 대장이었는데 오전장에 제넥신이 상승하고 한국파마도 상승하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모습들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상승률이 1위였습니다. 이 제넥신이라는 종목이.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일봉 매물대를 확인해 보면은요. 매물대 없이 깔끔한 이런 돌파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본 매물대를 확인해주고 깔끔한지 이렇게 매물대가 없이 깔끔한 매물대인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까지 확인이 됐죠. 상승률 1위까지. 그러면요 이 세 가지 지금 확인했을 때 다 괜찮다. 그러면 네 번째요. 이제 제가 이제부터 이제 공략을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건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확인해주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밑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보시게요. 그럼 보세요. 세 가지 확인했고, 이제 네 번째. 이 피보나치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보통 어떤 분은, 그러니까 필명이 K로 끝나시는 분들은요, 이 피보나치 라인이 1, 2, 3, 4, 5, 5개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 파란 색깔이랑 검은색을 많이 써요. 여기까지는 안 써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해갖고 첫 번째는요, K로 필명이 끝난 사람들은 K1, K2, K3로 하고요. S로 끝나는 그 전문가라든지 고수들은요, S1, S2, S3라고 해요. 그럼 저는 마스터니까 M1, M2, M3라고 할게요. 그쵸? 자기 이름을 따지면 다 똑같아요, 선이. M1, M2, M3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맨 밑에 이거부터 설명드려야 되겠어요. 보시면요. 아까 그 피보나치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M2거든요. 이게 M3고. 그쵸? 이게 뭐냐면요. 기준파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파동. 기준파동의 중심선이요. M2에요. M3에요. 딱 중심. 이게 기준파동이면 이 중심이요. 허리 부분. 그리고 이거는 어깨 부분입니다. M2. 그래서 대장주라고 확인까지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M2 있잖아요. M2 라인에서 눌림목을 진입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반등이 크게 잘 나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제가 1번에 아까 그 세 가지 확인했을 때 상승률 1위였잖아요. 상승률 1위인 대장주는요. 당일 시장 주도 대장주는요. 이렇게 1파동이 가장 크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체크했잖아요. 거래대금 체크하고 재료 체크하고 그쵸? 그 세부적인 조건 외우라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률 체크하면서 대장주인지 파악을 했잖아요. 그럼 대장주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이제 눌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돌파 매매자들은 돌파 매매에 대한 설명은 아니잖아요 오늘. 그래서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세 가지가 파악이 안 되면은요 꼬꾸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눌림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들은요. 그럼 여기까지 확인됐죠? 그러면 어때요? 두 번째 2등주는요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강하게 상승하고 이게 2등주가 이제 이 정도 상승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탄력도가 떨어져요. 상승률이. 3등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더 떨어지고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요. 이 M2 라인이랑 M3 라인이 있잖아요. 1등주는요. M3 라인을 해치지 않아요. 이걸 이탈하지 않아요. 보통 M2 라인에서 대부분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해갖고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일 시장 주도주 1등주라면. 근데 보통 이제 1등주가 이렇게 강하게 갈 때요. 2등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돌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3등주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다시 밀리거나. 그러니까 1등주의 그 흐름을요, 대부분 추종을 하는데 1등주가 강력하게 상승해야지 후속으로 이렇게 다시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이 눌림 파동 있잖아요. 이 소파, 여기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 소파 1파동은요, 이 소파 1파, 2파, 3파라고 할게요. 이 눌림 2파동이잖아요. 이 안에 소파 3파가 있는데, 이 소파 1파동, 이 M2 라인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반등하고 다시 이렇게 M2 라인 위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M2 라인이랑 마지막 소파동 마지막 파동 있잖아요. 이 파동 나오기 전에 강한 N자형 2파동 나오기 전에 마지막 이 소파 2파에서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1등주여야 돼요. 왜냐면요. 1등주는요. 이렇게 강한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눌림 왔을 때 있잖아요. 이때 많은 대기 매수사들이 막 몰려요. 그러니까 이게 일등주라고 파악하는 사람도 있죠.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그 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눌림목 고수들. 그 고수들의 제자까지 대기 매수세가 엄청나게 여기서 달라붙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요. 이 대기 매수세가 달라붙기 때문에 강한 파동을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2등주나 3등주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1등주보다 대기 매수가 붙지 않아요. 여기 대기 매수가 예를 들면 10명 붙었으면 여기는 한 5명 붙고 여기는 한 3명 붙었었다 칠게요. 눌림 잡으려고. 근데 이게 대기 매수가 가장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1등이 아닌데 접근했던 돌파 매매자들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다시 1등주라는 게 파악이 됐을 때는요, 이 대기 매수도 취소해버리고 다시 1등으로 갈아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대기 매수세들이 5였는데 3, 2로 줄어들고 여기는 1로 줄어들고 대기 매수세가 많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 대기 매수들이 다 여기로 밀집합니다. 1등이라는 게 파악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 매수는 더 강화돼가지고 나중에 선도자가 이렇게 돌파를 시키면 2차 급등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어디까지 있죠? 예,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대파동 안에 소파동 3개 제가 외우라고 했죠? 그리고 눌림 접근 대응이라는 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1분봉이거든요. 제넥신요. 일단 매물대는 아까 1번 확인했죠? N자 1파동 발생 시, 그쵸? 1파동 발생 시 25억. 저는 검은색 캔들 2개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25억 2번 이상 나오죠? 그리고 3분봉상, 이 3분봉 이상요, 핑크색이 50억 이상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캔들 표시하는데, 캔들 표시 안 한 사람들은요, 이거 그 거래대금으로 바꿔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핑크색이 50억 이상이고요. 이 연두색이 100억 이상인데 2개가 이상 발생했어요. 1파동 때. 그쵸? 그럼 1번 체크했죠? 그럼 2번 당일 시장 분위기에 맞는 비만 치료제 관련 주식들이 시장 분위기에 지금 맞는 재료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이날 엄청 순환했어요. 그 시장 분위기에서 아까 제가 해지 테마 설명했듯이요. 이날은 어땠냐면요.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는데 까먹었네. 어쨌든요. 원전이었다. 원전이랑 그 초전도체가 강했거든요. 오전장이요. 근데 원전이랑 초전도체랑 이 전력설비 쪽이 강했는데 여기 있는 수급이 빠지면서 제약바이오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테마별 순환이 나오면서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빠진 거 확인하고 나서 여기로 돈이 움직이는 거를 제가 체크했어요. 시장 분위기를 먼저 파악했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 시장 분위기 파악하고 이 제넥신으로 돈이 붙고 전체적으로 비만 치료제가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 여기 보시죠. 당일 시장 분위기에 맞는 신규 재료인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로 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 테마 형성이 됐어요. 이 제넥신이 가장 탄력이 좋았는데요. 상승 1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막 따라왔어요. 한국파마든지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같이 따라왔는데 이게 상승률 1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1등으로 봤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라고 파악을 한 겁니다. 네 번째, M2GG 여기죠. 이 파란색 라인이요. M2, M3입니다. M2, M3. 이 두 개만 체크해도 돼요. 다른 건 필요가 별로 안 쓰니까. M2, M3. 이건 주도주 매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M2, M3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 이 조정 파동 안에는요,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세 개는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거. 그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잖아요. 눌림 예측으로 이 피보나치 M2, 그러니까 M2 라인에서 접근하고, 그 다음에 M2 라인을 깨지 않고, 여기 조정이 막바지라고 했잖아요. 소파, 그쵸? 소파 3파잖아요, 이게. 그쵸? 이렇게 가면은, 지금 이렇게 가면,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이거고요. 이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W 패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W 패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높이면서 이제 이 파동으로 본격적으로 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분봉으로 보면은요, 사실 1분봉 안에서는 파동이 잘 안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3분봉으로 한번 보세요. 명확하게 보이죠? 50억 이상 두 번 터지고 1파동이죠? 요거는 2파동이죠? 3파동이죠? 그럼 여 안에 파동이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W 패턴으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M2에서 접근하고 이제 마지막 파동 있잖아요. 소파 3파에서 거의 대부분 다른 선들이 많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M2 라인도 있고요. 21선 라인도 있고,
뭐 디마크 고가 라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겹치거든요. 여기에. 그럼요. 이게 소파의 막바지, 눌림 막바지다. 이제부터 다시 추세전하면서 강한 N자 이파동이 나온다. 팍하고 여기서 또 눌림을 사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M2 라인이랑 여기 소파 막판 라인에서 저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랑 이제 여기에서 3분봉으로 보면 1분봉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겁니다. 3% 5%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여기서 볼게요. 오늘 이제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5장이에요. 재건 관련주,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 이슈가 이렇게 막 나오면서 뉴스에 재건이랑요 가상화폐, 트럼프 관련주가 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재건 관련 주식들이 상승하고 가상화폐 이제 주식들이 상승했는데요. 재건의 1등은 SY 스틸텍이었고 가상화폐의 1등은요 핑거로 봤어요. 핑거, 뭐 K옥션 뭐 등등 뭐 이렇게 상승하는데 SY 스틸텍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쵸?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다가요.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이슈들이 오전장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돌파가 5장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이게 보세요. 이렇게 1파동 나왔죠. 1분봉에서 25억 두 개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3분봉. 3분봉에서는요 50억 이상 두 번 터지잖아요. 그쵸? 체크를 해줘요. 1파동에서 왜 상승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 체크하라고 했죠? 거래대금 터진 거 확인, 그리고 재료 있는지 확인, 그게 시장 화두에 맞는 그런 재료인지, 그리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재료인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인지. 그쵸?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재건도.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거는 뭐 계속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지. 아직 대선 끝나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1차 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죠. 여기 보세요. M2 라인에서 반등이죠. M2 라인에서 반등이죠. 그리고 소파 1파, 소파 2파, 소파 3파. 소파 3파 때 보시면 여기처럼 어때요? 20선, 3분봉상 20선, 그리고 여기 저점을 높이죠. 쌍바닥이 좀 나오는 흐름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파동이 나올 거다. 이렇게 파악하고 이 N자형 2차 파동이요. 여기서 마지막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타점은요, 좀 잘못 들어갔어요. 예. 원래 여기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파동 나오기 전에 소파 3파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요. 요건 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파동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거 3% 정도 되는데 막판에 보니까 20%까지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3파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살 거 아니에요. 이 소파 3파요. 소파 3파. 여기서 만약에 이전 저점을 깨버리죠. 만약에 20선까지 깨버리고 그럼 손절해야 돼요. 과감하게. 여기서 손절을 못하고 막 무타기 이렇게 떨어지는데 물타기 하면요 안 돼요. 우리가 어차피 여기 거의 저점에서 샀잖아요. 여기서 손절을 해봤자 1, 2%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건 5%란 말이에요. 여기서 잘 사갖고 5%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또 설명드릴 게 하나 필요하네. 보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눌림에서 사죠? 그럼 매도해요. 이렇게 5%만 나오면 이게 5%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2차 파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눈이모 매매할 때는요 3%에서 5% 나오면 보통 매도해요.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데 샀다가 요즘도 전고점 돌파 안 하고 여기서 막 매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되게 보수적인 눌림목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매매해요. 그렇지만 타점을 잘 잡아야 돼요. 어설프게 막 이런 데서 사가지고 그러면요 여기서 손절을 할 수도 있고 떨어질 때 아니면 여기서 흔들 때 본저가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눌림목 매수할 때는요 분할로 접근하면서 좋은 타점에서 잡아야지 수익을 안전하게 낼 수 있어요. 손절은 짧으면서. 그래서 보시면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매도하는 방식은요 이렇게 전고점을 이렇게 원래 보통 갈 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매도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이런 데서 낮게 잡아갖고. 그래서 주도주라도요 이게 1등 주라도 하더라도요 세부적인 타점에 따라서요 수익이냐 손실이냐가 좀 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모두 이렇게 2차 돌파가 강하게 지금처럼 나올 경우에는요 모두가 수익을 보겠지만요 2차 돌파가 안 나오고 이 저항에서 슈팅 주고 바로 이렇게 밀려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요 이 눌림 타점에서 잘 잡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저항부터 이제 보통 보수적으로 매도하면서 이제 남은 물량 조금 갖고 있으면요 자기 매수 평단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손절가 맞추고 대응을 하는데 어설프게 이제 막 이런 데서 잡잖아요. 좀 위험하게 이게 좀 이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데서 잡으면요 나중에 여기 다시 밀려버리고 깨지죠 여기. 그럼 손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눌림을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눌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수익 보고 어떤 사람은 손실 보는 거는요 이 세부적인 타점에 따라 갈릴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여기 M2 라인이랑요 여기 20선이랑 여러가지 지지받는 그런
소파의 3파 마지막 파동 있잖아요. 여기서 잡는 다음에 손절을 여기로 짧게 아주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이 주도주의 그런 패턴은요 좀 똑같죠. 지금 이거 제가 많은 설명들을 하고 싶은데 차트 8개 9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이 두 개 최근 거 있잖아요. 어제 거 오늘 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타점은 조금 다를지라도 어쨌든 손절가는 똑같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더 손절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사기보다는요 사실 저는 여기서 소파 막바지 있잖아요. 여기 구간 여기서 사는 걸 좀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강한 파동이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산 다음에 강한 파동 바로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손절은요 여기서 산다면요 여기 깨면 바로 손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산다면 이 검은색 라인 있잖아요. 이 검은색 라인 깨면은 손절을 해야 돼요. 아까 보여주드린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강한 1등주는요 요거 안 깨거든요. 만약 2등주 3등주 잘못 매수했으면 깰 수도 있는데요. 1등주는요 이거 깬다면 안 좋은 신호예요. 손절을 무조건 해야 돼요. 여기서 보통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접근하기 안 좋은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랩지노미스를 손절을 했는데 하나만 설명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매물대 일봉상 매물대 없는 그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전장에 진단 키트가 강했어요. 그때 여기서 거래대금도 빵빵빵 잘 터지더라고요. 3분봉사 50억 이상 계속 터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하기에는 좋은 접근은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터질 때 여기서 돌파로 접근한 다음에 수익을 냈는데 여기서 눌림에서 여기서 잘못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서 잘못 접근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접근했어요. 그러면요 이전 저점 있잖아요. 여기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과감하게. 근데 손절을 좀 늦게 해가지고 손실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깨지니까 다시 저항 맞고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손절을 짧게 끊어내는 게 좋아요. 여기서 깨지면. 이거는 제가 이제 눌리면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이전 저점 이탈하면은 짧게 손절을 끊어버려갖고 마무리 짓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 얘기 먼저 하고 접근하면 안 좋은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접근하기 안 좋은 사례. 여기 고바이오랩 맞아요. 비만 치료 관련 그런 이슈나 제약바이오 그런 시장 화두에 맞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종목은 맞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뭐가 중요하죠? 처음에 제일 확인한 게 뭐예요? 제가 첫 번째 거래대금 25억씩 터졌는지 1차 파동 나올 때 안 나왔죠? 이거 빨간색은요 25억 이하예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15억 정도 되는데요. 25억 이하랍니다. 그리고 3분봉상 50억 이상 두 번 터져야 되는데 25억이 가장 크게 터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거래대금 25억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스킵. 거래대금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거래대금이죠. 그리고 그 거래대금이 왜 나왔는지 상승 이유를 재료를 찾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1번부터가 애상토 찰락이잖아요. 그럼 이건 눌림목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요. 오늘 한미약품이 역도 비만치료 관련 이슈 시장 화두에 맞는 재료는 맞는데 보세요. 25억 이상도 터졌어요. 보시면 검은 색깔 이 터졌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막 50억 이상씩 터지면서 이렇게 강하게 급등했어요. 전고점도 돌파하고. 그리고 재료를 체크해봤죠. 25억 이상 두 번 발생했어요. 재료도 체크해봤더니 증권사가 되게 좋은 이유를 나타내면서 44만원까지 목표가를 잡았어요. 지금 30만원대인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화두에 맞는 재료는 맞아요. 비만치료 관련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보세요. 재료 거래대금 체크하고 재료 체크했죠. 3분봉상 50억 이상 두 번 나오고.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상승률 1위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승률 1위에 좀 해당되긴 했어요. 오전장에 한미약품이 좀 강하면서 비만치료 전체적인 그런 상승을 보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비만치료 관련된 주식에서는 좀 한국파마 이후에 조금 한국파마랑 한미약품이 좀 강했습니다. 한국파마는 중소형이었고 한미약품은 좀 시가총이 큰 종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N장 1차 파동이 10% 이상 강하게 나왔지만요. 그쵸? 여기도 강하게 나왔지만 이전 거래량과 너무 확연히 차이 나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균형 있게 터진 게 아니라 여기만 갑자기 터졌잖아요. 1차 파동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 있게 터지면서 30억, 50억씩 막 50억씩 내외에서 터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1차 슈팅만 너무 강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파른 슈팅 시는요. 이렇게 가파르게 슈팅이 나와버리죠. 이렇게 1차 파동이. 그러면요 이후에 눌림목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맞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가파른 슈팅 주면서 바로
차익 실현하는 그런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균형 있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갑자기 100억 이상 150억 거의 200억 가까이 여기서 팍 터져버리잖아요. 그럼 눌리면요 이후에 이렇게 다시 가고 돌파하기엔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서 물린 사람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이 매물을 다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웬만한 재료가 아닌 이상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거는 접근하기가 왜 안 좋았냐면은요, 거래대금은 균형 있는 모습이 좋기 때문이에요. 균형 있는 거래대금이 터진 게 아니에요. 아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균형 있게 터졌잖아요. 균형 있게 터졌잖아요. 균형 있게, 그렇죠? 균형 있게 터졌죠. 균형 있게 터졌는데 한미약품 보시면요 여기만 갑자기 1차 파동에서 크게 터져버렸잖아요. 그럼 여기는 눌림이 잘 안 먹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안 되는 내용들도 다 보고 싶은데 오늘은 요 두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결국 눌림목이든 돌파매매든요 이 3번의 상승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야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1번, 2번 이렇게 3번 그쵸?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요 이 2번 눌림목에서 접근했는데 이렇게 중심석 깨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리고 눌림목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대부분이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다가 손절을 못하고 아쉬움에 여기서 막 물타기 해갖고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가 이 3번의 파동이 강하게 나오는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눌림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에는요 이 3번의 파동이 크게 나오려면요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종목 선정. 그래서 제가 이 3번의 파동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 과거에 그런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을 다 한번 막 통계적으로 다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그 세 가지 특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파동이 나왔던 종목들이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세 줄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여기 세 줄을 요약하고 마무리 짓게요. 세 줄 요약할게요. 이게 세 줄 요약. 일단 당일 눌림목 매매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주도 테마 1등주를 잘 선정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디테일은요 외워야 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25억 이상 터졌는지 1분 봉상이요. 1분 봉상. 아까 25억이면 검은색 저하땡 캔들이었습니다. 그게 두 번 이상 발생했는지를 체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분 봉상은 50억 이상 두 번 발생했는지 3분 봉으로도 보시면 이해되시죠? 거래대금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1번 체크, 거래대금 체크.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요 애당초 보지 마세요. 눌림목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1번 조건이 맞아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거래대금이 나왔으면 재료가 있는지 그걸 이제 두 번째로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재료가 있는지, 여기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니까 재료가 있었어. 그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시장 화두에 맞는, 오늘 당일 시장 화두에 맞는, 시장 분위기에 맞는 그런 이슈인지. 신규 이슈면 가장 좋고요.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여도 괜찮습니다. 비만 치료 관련 그 이슈가 계속 상승 모멘텀을 주고 있잖아요, 요즘에요. 예, 그거 두 번째가 체크됐어요. 그럼 재료가, 재료 있어. 이유 있는 상승이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할 매수, 그러니까 눌림 매수를 해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게 뭐죠? 상승률이 1등인지, 이렇게 상승률이 1등인지, 이게 1등이고 이게 2등이고 이게 3등이라면요 이게 1등인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일봉상요 이제 강한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인지, 그것도 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봉상 이렇게 강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인지 이것도 확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3번 확인할 때. 이해되시죠? 3번 확인할 때 다 똑같습니다. 이게 3번 확인할 때 다 똑같죠 오늘? 그래서 강한 매물대들을 이제 돌파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일봉상으로도. 일단 상승률이 10% 상승했고 1차 파동 파악했을 때 2등은 7%, 3등은 5%라고 해요. 상승률 1등 맞아. 그러면 일봉을 체크하는 겁니다. 일봉상 강한 매물대를 돌파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돌파하고 매물대가 깨끗한 종목일수록요 나중에 이렇게 2차 파동이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특히 오전장 9시에서 10시 사이일 경우에 더욱더 깔끔하게 잘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좀 디테일하죠? 지금까지 설명한 거 세 가지를 체크를 이렇게 차례대로 해주세요. 거래대금 첫 번째, 그리고 그 거래대금 나온 거 재료 확인 체크 두 번째, 세 번째 상승률이 1등인지, 집단 테마로 형성됐을 때 상승률이 1등인지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 1등 상승률이 1등이고 매물대 없이 깨끗한 일봉이다. 그러면은 그게 대장주 맞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요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도테마 1등주를 파악했다면요, 우리가 이제 엔자 2차 파동, 엔자 2차 파동이잖아요. 이게 2파동이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이 3번 구간이 나올 때 큰 수익을 내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거 마스터 M2 라인 있잖아요. 여기서 분할 매수하고 나서 나중에 조금만 매수했어요. 더 밀리죠? 그러면 이 조금 매수한 거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오히려 근데 여기서 상승을 해. 그러면 차익 실현하지 않고 나중에 소파동 3 마무리 파동이 나올 때 있잖아요. 이 저점이 높이는지 확인해주고 추가적으로 더 매수한 다음에요. 이렇게 이 파동 나올 때 던지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요. 보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 M2 라인에서 샀는데 한 2, 3%, 한 4, 5% 정도 줘버리면 그냥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눌린다? 그럼 다시 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요, 여기 정고점 돌파 안 보고 다시 2, 3% 던진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짧게 먹어요. 이게 되게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안전하게 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요, 이제 1등주 잘 파악하고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러면요, 요것도 강하게 노리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안 좋다기보다는요, 이 2차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 트렌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번의 구간에서 얼마나 크게 수익을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적었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이 파동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개로 3파, 그죠? 이 대파동 있잖아요. 이 대파동 안에 소파 3개가 있다. 이거를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 소파 3개는요, 첫 번째 이 PL M2 라인에서 한번 지지될 가능성이 크고, 이 저점을 높이면서 이게 다양한 지지선, 3분봉상 20선이라든지 뭐 다양한 지지선이랑 겹쳐갖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강한 파동을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좀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이거 약간 정형화 시켰잖아요. 파동과 패턴이랑 이런 부분들을 정형화 시켰는데, 솔직하게 이렇게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실전에서 많은 경험과 응용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은요, 대표적인 2가지로 좀 정형화되게 보여주긴 했지만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응용을 한다면요, 이 분할 매수를 잘 해가지고 효과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눌림목에서 대기 매수 때는요, 결국 1등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에서 대수 매수가 가장 많이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 다 확인해 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1등주를 판단 미스가 났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어. 내가 이게 요거 1등인 줄 알았더니, A라는 종목 1등인 줄 알았더니 B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B가 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여기서. 근데 내가 이 B를 몰랐던 거예요. 평소 때 관심을 안 뒀거나 내가 B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판단했다면요, 그냥 A를요 바로 B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함도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한 게 1등인 줄 알았어. 이게 상승률 10%고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서. 근데 나중에 B라는 존재를 몰랐더니 이 B라는 존재가 20%보다 12% 정도 상승하면서 다른 조건이 더 좋았던 거야. 뭐 거래대금 조건이라든지 상승률이라든지, 그쵸? 일봉 패턴선이라든지. 그럼요, 이거 1번 과감하게 던지고 2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과감함도 필요합니다. 결단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판단 미스가 났다면요, 이거 판단 미스가 났다면 빨리 손절 대응 하시거나, 지금 손절까지 다 안 했더라도 손절 대응 하면서 대장주로 판단한 종목으로 옮겨라. 이게 대장주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거 B면은 이걸로 옮겨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눌린 고수들의 그 대기 매수대 있잖아요. 그 제자들 대기 매수대 모두 1등주에 집결돼 있어요. 그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오늘도 이렇게 눌린 매매에 대한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오늘도 38분 걸렸네요. 최대한 빠르게 했으니까 내용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오늘 접근한 그런 조건들을 맞는 조건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서요, 한번 소액으로 한번 매매해서 꾸준한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한번 잘 익혀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